제 남동생이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 한이 맺힌 아버지로 인해 엄마는 몇 번의 유산을 하면서 결국 그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던 그 어려운 아들을 낳았으면 아버지가 더 육아도 참여하고 돌보고 애지중지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모든 것을 엄마 목으로 돌리며 엄마만 다그치고 굶는 겁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 사업이 크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가 반토막 이상이 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엄마가 남동생을 외면하기 시작을 하면서 남동생이 엄마한테 가면 남동생을 손으로 밀쳐내면서 저리 가 합니다. 남동생은 서럽게 울다가 이제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저런 면이 있었나 싶을 만큼 남동생은 점차 너무 불안해하면서 이상해져가고 게임만 하고 급기야는 학교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딱 제가 죽겠는 겁니다. 남동생이 망가져가는 게 제 눈에도 보입니다. 저도 직장 초년생이고 여동생은 남동생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남동생이 너무 걱정이 되고 못 봐주겠습니다. 아버지는 술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아버지가 믿기도 하지만 정말 저러다 큰일이 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보다도 남동생이 더 가엾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러고 이제 밀친다고 하니까 이 남동생 같은 경우는 뭐 기절을 하겠죠. 엄마인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도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이 당신의 아들은 상징적으로 남편에 대한 모든 원망의 덩어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남들은 딸 하나 있어도 딸 둘 있어도 그렇게 이쁘게 그냥 가르치고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그렇게 잘 키우는 집들도 그렇게 요즘 세상에 많은데 내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그냥 불평불만에 아들 하다가 끝끝내 몇 번의 유산을, 난 참 유산했다는 말도 참 정말 입에 올리기도 힘든데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그러면 정말 뭐 기뻐하든지 그러면 기뻐하고 같이 좀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아들을 얻었다 그러면 잘 살 생각을 하든지 뭐 이랬으면 참 좋겠네. 그러면 참 보람이라도 있을 텐데 덩그러니 그냥 모든 건 다 당신이 하는 거고 걔도 똑바로 못 키우는 식으로 뭐 질타받고 뭐 이러셨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며 뭐 화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따님한테 풀고 이랬다는 걸 보면 미성숙할 수밖에 없는 세월을 지내셨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지금 아들한테로 집중이 되어져서 그 아들을 당신이 수용한다는 거는 마치 남편을 다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이 막 발동이 되면 엄청 거부감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아들이 지금 희생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부부 갈등이 정말 자녀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정말 얘 인생에 정말 너무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이 초등학교 이 기간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이 아이가 정말 정서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큰 피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정말 가장 중요한 어머니 사랑으로부터 너무너무 그냥 밀쳐져지고 그냥 저리 가라고 어떤 존재까지도 막 근간을 흔드는 그 경험을 아드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가 너무 마음이 정말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 아버지도요 주관적으로는 굉장히 괴로우신 분이에요. 당신 주관적으로. 왜냐하면 저분이 아시는 거는 가부장적인 사고만 아시는 거예요. 저분 월드 안에서는 그게 축인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자랐고 나도 또 그거밖에 모르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내 입장에서는 하나의 큰 굵은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붕괴되면 이 사람은 거의 뭐 죽는 건 줄 알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불행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죠. 이분이 아버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다고 할게요. 그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 아버님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모르시는 부분이 너무 가족들한테는 큰 분란과 불행감과 이런 많은 것들을 주세요. 그거 인정. 그런데 또 아버님으로 인해서 안정감과 뭔가 모르지만 긍정적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이 부분이 굉장히 괴롭긴 하지만 어떤 양으로 쳤을 적에는 이 부분보단 이 부분이
뭐 0.1%라도 좀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만 전 이 가정이 유지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는요, 이것만 자꾸 얘기해요. 아빠는 왜 술 마셔? 아빠 엄마한테 왜 그래? 뭐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잖아. 아빠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잖아. 이렇게 얘기할 소지가 많아요. 왜냐면 사람은 불안을 먼저 더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에 집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은 뭐가 됐죠? 내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만 접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듣는 귀가 어디서부터 열리냐면요, 이미 잘한 거를 먼저 인정하고 얘기해 주는 것부터가 들을 여유에 마음의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려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안정됐던 거, 그래도 공부하고 그래도 우리 집 가정 유지됐고, 아버지 특히 사업 지금 너무너무 힘드시지만 예전에 사업 잘 됐을 적에 그래도 가난 모르고 살았고 풍요롭게 내가 공부했고 이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를 먼저 말씀을 드릴 때, 그러니 아버지 지금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까지 누리고 살았던 그 환경을 제공해줬던 게 아버지의 자부심이었을 것 같은데, 그 자부심으로부터 지금 벗어난 게 아버지 얼마나 괴로우세요를 먼저 인정해 드릴 때 아버지 마음이 정말 녹내리기도 하고 많이 귀가 열릴 거예요. 큰 따님으로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을 조금씩 살살 다가가는 게, 그게 방법이면 조금 방법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혼자 다 짊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가족이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빠 엄마도 어떻게든 잘 말씀만 나누면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파탄이 났으면 진지하게 파탄이 났을 가정이지만 지금까지 잘 지켜온 거 보면 더 잘 커질 수 있는 가정이고, 그러니까 네,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화해보면서 가족끼리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 의지해가는 방향으로 또 해보고, 네,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혼자만 하지 않고 다 같이 하는 방법을 계속 이 방법 저 방법 찾아가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제 막 머리에 뭐가 정리가 되냐면, 이제 결혼을 하면 정체성이 세 개예요. 세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한 명의 정체성이 있죠. 부인이라는 또 정체성이 있죠.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부부의 관계라는 정체성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부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같이 이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걸 위해서 정말 여기 나오시는 이 사례자분의 어머니가 희생하는 건 이루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이분도 희생을 하고요. 사실 지금 아버님도 나름은 희생한다고 아마 당신은 생각하시고 하시는 행동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는 결혼이라는 거는 내 할아버지도 그랬고 내 아버지도 그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내가 본 세상은 그게 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희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확률이 지금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여기에 분명히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고맙다는 소리 듣고 싶고, 정말 이제까지 이렇게 해놓으려고 당신도 수고했고 당신도 수고했어 라고 하는 그 맥만 찾으면 그 주변에 막혔던 혈은 다 풀리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정말 외롭다 못해 진이 빠져서 지쳐서 정말 이제 막 아들 그 귀하게 뭐 낳으신 이 댁에서는 그렇게 낳으신 그 아들한테까지 이렇게 당신 마음에서의 어떤 몽땅 공격을 다 일로 하시는 걸 보면 정말 너무너무 한이 막 맺혀서 어떻게 하실 줄 모를 정도로, 그야말로 자식당, 이게 아들이고 딸이고 문제가 아니라 자식도 지금 눈에 안 보이시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도 두 분 다 댁에 계시고 나가지 않으셨잖아요. 그건 분명히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대 가족을 위해서 저는 저대로 기도를 하고 예. 두 분도 당연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조언도 주시고 분명히 실마리가 풀려갈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애쓰겠어요.